안녕하세요. 사랑의 가족입니다. 네, 5월에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5월은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처럼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집은 네. 어디 한번 편하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편의시설을 갖춰놓은 데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반가운 정보 공간이 생겼습니다. 네. 바로 이지 액세스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www.easyaccess.or.kr입니다. 저도 봤는데요. 네. 지하철에 대한 건 물론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노래방까지 모든 게 다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검색도 가능하고 질문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 화요일 출발 세상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립생활의 첫걸음 장애인 그룹홈 제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룹홈도 변하고 있다. 그룹홈의 새바람 남녀혼합 그룹홈에서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훈련형 그룹홈까지. 기능에 따라 유형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한 장애인 그룹홈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네, 요즘 맞춤형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룹홈도 한마디로 이용 욕구에 이게 맞춰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변하고 있는 그룹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의 김수진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그룹홈 생활을 하고 계신 이원석 씨, 이지연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도 있는데 두 분이 결혼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같이 그룹홈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우리나라 그룹홈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한데요. 네. 물론 직원이 항상 그룹홈에서 상주한다거나 화장실을 남자, 여자가 따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필요로 해요. 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남녀 혼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룹홈, 남녀 혼합홈을 하게 된 이유가요. 네. 가장 보통의 가정처럼 이렇게 정상화에 가까운 홈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했고 또 욕구 조사를 했더니요 남녀 혼합홈을 가장 많이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룹홈을 남녀 혼합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남녀 혼합 그룹홈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소한데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 그룹홈. 이른 아침 선생님의 기상과 함께 그룹홈의 하루가 시작된다. 일어나세요. 네. 이쪽도 일어나세요. 지현 씨, 얼른 아침 해야지. 당번이잖아 오늘. 오늘 아침 식사 당번은 그룹홈의 맏언니 지연 씨. 오늘 아침 식사 당번이세요? 네. 밥이랑 뭐 반찬 뭐 특별히 준비하는 거 있어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랑 오뎅국이랑 그렇게요. 선생님, 일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성별의 구분 없이 정신지체 장애인 4명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남녀 혼합형 그룹홈. 현철 씨 역시 2주 전부터 이곳의 식구가 됐다. 이게 이쪽으로 돌리면 이게 더 힘들어지고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도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자기가 더 쉬워요. 가벼운 운동으로 아침잠을 깨우는 현철 씨. 식사 당번이 아닌 사람만의 여유다. 그동안 아침 준비에 여념이 없는 지연 씨. 당번인 날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근데 아침 이렇게 식사 준비를 혼자 하세요? 선생님이 도와줄 때도 있고 제가 혼자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돌아가면서 아침잠을 해요. 사실 이 그룹홈 안에선 모든 일과가 작은 훈련의 연속이다. 네, 먹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은 책임지고 해내는 것. 아무리 바빠도 어길 수 없는 식구들만의 약속이다. 당번하는 친구는 바빠요. 왜냐면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가야 되니까 좀 바쁘죠. 하지만 철저한 분담으로 이루어진 집안일이라도 예외는 있는 법.
설거지 오늘 지현 씨가 하고 가시는 거 아닌가요? 바쁘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현철 씨 담궈줄 때 지현 씨가 한번 해주면 되지. 이쁘죠? 출근 준비로 분주한 지연 씨를 위해 설거지를 자청하고 나선 현철 씨.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법 또한 배울 수 있다. 이거 못 보는 자켓이네? 조심해서 갔다 오고요. 알겠습니다. 끝나면 전화 주세요. 네. 모두가 출근 준비로 분주한 시간. 그제서야 늦지막히 잠에서 깬 원석 씨. 다른 사람들 벌써 출근하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혼자 늦게 일어나세요? 원래 네? 좀 늦게 일어나. 왜? 어디서 출근을 늦게 하세요? 네. 늦은 출근으로 혼자서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 원석 씨. 이제 간단한 식사 준비 정도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하는 그룹홈에서의 생활이 낯설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다. 제가 그룹홈 들어오기 전에는 되게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룹홈 들어와서는 제가 좀 마음 편해졌는데. 안녕하세요. 대학가에 위치한 한 패밀리 레스토랑이 원석 씨의 일터다. 원석 씨 뭐 어떤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DC. 식기세척하는 거예요? 지난 10월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원석 씨. 서툴고 느린 원석 씨를 믿고 일자리를 준 고마운 직장이지만 한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원석 씨 역시 최고의 일꾼이다. 제가 맡은 일은 남에게 뒤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접시도 금방 정말 잘 빼고 있습니다. 힘드실 수도 있는데 찡그리는 표정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항상 먼저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하고 보면서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멋지게 홀로서기까지 그룹홈에서의 생활이 많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원석 씨에겐 더 큰 목표가 있다. 지금은 그룹홈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일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혼자 자립해서 혼자 살 수 있는 저기를 갖고 싶어서. 이른 저녁. 각자의 일터에서 돌아온 4명의 식구들. 오늘은 그룹홈에 대청소가 있는 날이다. 다들 지금 정신 없는 것 같은데 청소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원래 매일 해야 하기는 하는데요. 친구들이 또 워낙 바쁘게 일을 하고 그래서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인 만큼 위생과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 각자에게 맡겨진 집안일을 불평 없이 해낸다. 여기서는 다 열심히 청소 잘하고 여기서 열심히. 그럼 다 같이 열심히 잘해요? 네. 한바탕 대청소가 끝나고 가족회의가 열렸다. 제가 좀 짰는데 5월 달에는 어떤 찌개나 국 같은 거 만들고 싶은 거 얘기 좀 해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회의 시간. 이 역시 자립훈련의 일환이다. 꽃도 많이 피고. 안선 씨는? 저도 대공원이 낫죠. 대공원? 아니면 대학로 둘 중 하나. 치료선 있는 데인가? 어린이 대공원이요. 지현 씨, 우리 롯데월드 3월 1일 날 갔다 왔는데 어린애. 혼자 가려고? 아니, 어린애. 또 버퍼카 타고 오려고? 엄숙한 회의는 가라. 그룹홈의 가족회의는 늘 즐겁고 새롭다. 어느새 하루 일과가 끝나고 취침 시간. 이제 잘 시간이네요. 네, 그럼 얼른 자고요. 푹 좋은 꿈 꾸시고요. 네. 내일 그럼 아침에 봐요. 네. 내일 잘 자요. 지현 씨, 이불 너무 높게 덮었다. 그러게요. 그러다 자다가 숨 막혀. 지현 씨. 네. 벌써 잔대요. 오늘 피곤할 텐데 얼른 쉽시다. 네. 잘 자요. 네. 선생님도요. 네, 내일 봐요. 네.
저 이제 뭐 여기 학생들 다 이렇게 자면은 선생님은 그럼 일이 다 끝나시는 거예요? 아니요. 본격적인 일은 이제부터고요. 예, 친구들 다 자고 나면 오늘 하루 친구들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업무 일지 작성해야 되거든요. 업무 일지랑 뭐 그 외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작성할 건 다 이 시간 이후에 하게 되죠. 일상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듯해도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는 그룹홈. 이곳의 생활이 훗날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이 선생님의 마음이다. 그룹홈 취지 자체가 자립생활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친구들이 나중에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 자매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제 몫이고요. 그룹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네. 그래도 처음에 부모님들은 남녀가 함께 생활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네, 않았을까 굉장히 하는데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연 씨 부모님 걱정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남녀그룹이라는 데가 생겼을 때 네.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쉽게 허락도 안 해주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남녀그룹가 이렇게 남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지금 많이 좀 허락도 해주고 많이 좀 근데 저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샤워하고 났을 때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냥 이게 뭐 속된 말로 훌러덩 벗고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여자분들이 밖에 있으니까 안에서 다 옷을 이렇게 또 챙겨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원석 씨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왔을 때 혼자 거실에서 옷을 못 입는다는 마음. 그쵸. 저랑 똑같네. 그리고 또 다른 점 불편한 점 없어요? 없어요? 여방은 함부로 문을 못 연다는 거. 매너 좋으시네 아주. 네. 저 같은 막 장난스러워서 막 문 열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걸 통해서 남녀가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성 간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알고 또 서로의 역할을 배우면서 존중해 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그 과다한 신체 노출도요. 그 같은 동성이 있는 홈에서는 지도하기가 어려워도 이성이 함께 있는 곳은요 빨리 지도가 돼요. 네.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까 비디오에서 그 화면에서 보면 그 같이 일할 때도 정신지체 장애인이지만 먼저 인사를 하고 항상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편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장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지체인 분들은 결혼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녀가 함께 생활하면서 대리 만족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네. 그 그룹홈이라는 게 독립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홈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 복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복지관 내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최근 들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룹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에 부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그룹홈 입주 절차는요, 이제 전화나 또는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그룹홈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 심사를 거친 후에 그룹홈에 입주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가 입주 기간이 2달이 있고요. 가 입주 기간을 거쳐서 완전하게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제 정식으로 그룹홈 입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양동의 한 그룹홈. 정신지체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내는 곳이다. 이곳은 서울시 자립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100여 개의 그룹홈 가운데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생을 위한 훈련형 그룹홈. 오늘 은행 가는 날이잖아요. 우리 통장이랑 지갑이랑 준비하고 출발하도록 해요. 이른바 훈련홈이라 불리우는 이곳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그룹홈 생활을 체험하고 있다. 저금하는 날이잖아. 응? 은행 가는 날이니까 정규 얼마 저금할 거야? 저요, 1,000원. 1,000원? 네. 어디 지갑에 얼마 있어? 봐봐. 4,000원. 어디? 오, 정말 4,000원이 있구나? 네. 그 중에서 1,000원만 저금하려고? 네.
그래. 역시 다양한 그룹홈 형태 가운데 하나인데 이곳에서의 교육은 그룹홈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은 은행 이용하기 프로그램이 있는 날. 이거 가져가 이거 빠르게 가니까. 아니요, 죄송해요. 순서대로. 그래, 그 다음 번호표를 뽑았어. 그 다음 어디 우리,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자. 순서를 기다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다.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요. 그래, 그러면 정규 먼저 출발. 자, 입금세요. 조금해서 뭐 하려고? 결혼요. 결혼하려고? 네. 이나영 선. 이나영 선생님이랑? 네. 1,000원 입금 되셨습니다. 금액 확인하시고요. 다른 거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사회생활을 앞둔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질서를 지켜 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그룹홈은 은행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이다.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요. 우리 친구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또 그거를 관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통장을 직접 만들어보고 또 본인의 용돈에서 저금을 하면서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조금씩 쌓여가는 돈을 보며 느끼는 소박한 기쁨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와, 통장에 9,000원입니다. 우리 친구 야외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 본격적인 그룹홈 내의 생활이 시작된다. 그룹홈 생활에 있어서 집안일은 기본. 부모님 품에서 청소 한 번, 빨래 한 번 안 해본 아이들이 조금씩 집안일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운다. 그런데 식사당번인 인혁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인혁이 왜 오늘 몸이 아파? 네. 몸이 안 좋아? 네. 자, 시원한 아빠는 자. 인혁이 그러면 오늘, 네. 원래 오늘 인혁이가 저녁하는 날 아니야? 저녁 당번? 네. 그럼 어떻게 해? 나가. 임정규 도움이 잘해요. 아, 정규가 도와줄 거야? 네. 정규야. 네. 인혁이 아픈데, 인혁이 네. 대신에 그럼 저녁 할 거야? 네. 좋아요. 좋아? 네. 아프면 원래 이렇게 서로 대신해주고 그래? 네. 몸이 안 좋은 인혁이를 위해 흑기사로 나선 정규. 구석구석 열심히 청소기를 밀어보는데 때마침 방문한 반가운 손님. 얘네들 청소하는구나. 네. 아유, 몸이 아픈 인혁이를 위해 어머니가 찾아온 것이다. 그래, 아유. 엄마 오니까 우네. 우리 아들이 그냥, 아들, 울지 마. 아유. 오, 괜찮아. 어이구. 용훈아. 괜찮아. 어이, 괜찮아. 어이구, 아팠어? 인혁이가 집을 떠나 그룹홈 생활을 한 지 한 달. 걱정스런 마음에 반대도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선생님 권유가 있었어요. 일단은요. 학교 선생님이 신청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별로 반갑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귀담아 듣질 않았는데 해보니까 자립 정신 같은 것도 조금은 가질 수가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학교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다는 게 스스로 일어선다는 게 그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홀로서기 위해 그룹홈을 찾는 사람들. 그룹홈에서의 짧은 생활이 세상을 향해 날 수 있는 튼튼한 날개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네, 그야말로 체험 그룹홈의 현장이네요. 네. 근데 이런 체험 프로그램은 특히 부모님들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방금 보신 홈은요, 훈련홈이에요. 네. 네, 요번에는 특별하게 그 인근 지역의 특수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요, 항상 품 안에 있으면 이제 품 안에 자식 갖고 아무것도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못할 것 같고 네. 그랬는데 그룹홈에 와서 저렇게 12주 동안 훈련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홀로 서는 걸 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자, 이지연 씨,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엄마는 그게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그룹홈 생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우선 대상은요,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질병이 없으시면서 집이나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그룹홈에 있는 것이 더 자립 발전에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누구나 다 가능해요. 네. 신청하는 절차는요, 저희 센터에 전화나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2달 동안 가 입주 기간을 거친 후에 그다음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5년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내가 가고 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부모님들이 더 이상 그런 슬픈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림방입니다.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 전 맞춤 훈련을 실시합니다. 접수는 수시로 이루어지고요. 독립적인 직업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2-351-3982번입니다. 사랑의 가족 내일 이 시간은 장애인 학생을 위한 대입 특별 전형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4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가족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하늘을 나르는 차가 첫 선을 보이고 시험 비행에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요? 네. 이 상상 속에 있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무슨 영화인가요? 이 자동차가 로봇이 되고 로봇이 자동차가 되고 변신이 되잖아요. 자, 그런 일도 가능할지 앞으로 이 자동차의 변신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요. 그런 소식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네. 뭐 자동차, 속도, 디자인, 안전성 그런 거는 계속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자동차들은 왜 이렇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네요.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한다면 이동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고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운전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어떻게 같더라고요. 보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운전 면허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또 없지 않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에서는요. 장애인 자가 운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준비된 거 보시죠. 대한민국 자동차 인구 1800만 시대, 자동차는 이제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 됐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는 몇 차례의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개발과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 장애인 자가운전의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우리나라 장애인 자가운전의 현 주소를 짚어보자. 매일 아침 8시 30분 남민 씨의 출근이 시작된다. 휠체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절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늦은 시간이지만 자가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출근 시간이 여유로워진 것이다. 평소 대중교통으로 회사까지 이동했던 시간은 약 2시간. 하지만 자가운전으로 15분 만에 출근이 가능해졌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자가운전은 그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다. 그전에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기본이 2-3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오면 엄청 빨리 오는데 근데 자기 차가 생기면서 이런 시간 같은 약속 같은 것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고 편리함이라는 장점만큼 자가운전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과제도 있다. 경제력이 있어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가질 건데 정말 서울 그러니까 특별시가 정말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좀 많이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한 거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면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엄청 편한데 그런 지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빚을 내서라도 중고차를 사거나 차를 사려고 많이들 하는 거죠. 자가운전은 사회활동이 늘어난 장애인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장애 유형에 맞는 차량 구입의 부담은 당사자들 몫으로 남는다. 남민 씨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이곳에는 복지사로 일하는 장애인이 많은데 가정 방문 등의 외근이 잦은 이들에겐 자가운전은 단연 큰 관심거리다. 그 장애인이 탈 수 있게끔 이제 개조를 해야 돼갖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죠. 이제 손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요거를 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것도 그 밖에 나와서 이제 설치를 하려면은 한 40만 원, 뭐 50만 원 뭐 이렇게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도 많지가 않고요. 과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살펴볼 것은 차량 개조 분야다.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그렇게만 다 해드려요. 손으로 운전할 수 있게. 그리고 핸들을 편하게 돌릴 수 있게 자동 그 핸들봉까지는 다 달아드려요. 예. 뭐 어디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출장팀이 있으니까 장애인분들은 궁금한 거 모든 거 있으시면 일단 전화를 물어보게 돼. 내가 일단 운전할 수 있나? 그런 차가 있는데 그 차도 개조를 할 수 있나? 개조를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을까? 내가 직접 못 가니까 좀 와서 해줄 수 없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모든 거 대답해줘야 한참 하루에 저는 한 50통씩 받아요, 전화를. 궁금한 거. 장애인은 신체적인 근력이 약해 판매되고 있는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애 유형과 운동 수준에 맞게 개조된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장애인 자동차 개조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기능 장애를 대신해 보완해줄 수 있는 운전 보조 장치와 운전자가 스스로 차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장착한 탑승 보조 장치, 그리고 휠체어를 차량 내로 탑재하기 위한 이송 보조 장치가 기본이 된다.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차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손을 따가지고서 이렇게 차에서 연결을 하니까 차도 망가지고 하는 사람 안 되는 차가 있으니 짜증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자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세계에서 핸드폰도 제일 잘 만든 나라고 그런데 왜 그까짓 거 뭐 손 3개, 4개 들어오는 거 연결 못 하겠으니까 이런 건 국가기관이나 그런 기업에서 신경 좀 써주면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모든 차에 무선으로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장애인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내 최초의 장애인 차량 개발자인 고용성 씨. 그는 30년 넘게 장애인을 위한 족동차, 핸드 컨트롤러 등 다양한 장치들을 개발해왔다. 이게 당기면은 악셀레이터, 누르면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기 힘들면 브레이크를 락 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락 시켜 놓으면 이걸 풀어 놓으면 차가 이렇게 가고.
누르면 쓰고 또 락 걸리고 하면 이렇게 하면 락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는 특히 장애인 차량 개조의 핵심인 운전 보조 장치 개발에 힘써왔지만 우리나라의 개발 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자가운전이 필요한 장애인의 운전 장치 또는 차량 개발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진행 중인 국가기관이나 담당 부서조차 정확히 나눠지지 않은 상황이다. 잠시 쉬는 시간, 사랑의 가족 영국 특집에 지체장애 수영 선수의 자동차에 그의 눈이 번쩍인다. 오토매틱 변속기 차량이니까 자동. 장애인 운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만 있다면 우리나라도 영국 못지않은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비친다. 이제 출발해볼까요? 이 특별한 브레이크만 있으면 운전도 능수능란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런 걸 저 친구한테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지금 만든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겠네. 팔이 짧으니까. 지금 달아놓은 건 이제 팔이 안 잘라진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좀 팔이 짧으니까 아까 이런 거 누르는 거 힘들어 보이잖아. 핸들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자기 가까이 하면은 의자 좀 편하게 기대가지고. 얘는 지금 기대서 못 하잖아, 운전을.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체장애인 그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장애인 운전이 가능할까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저같이 운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두 손 한 데다 대고 손가락으로 약간 당기면 가는 거고, 이제 좀 빨리 가고 싶으면 이거 좀 많이 당기면은 가속이 확 붙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여전히 더 큰 계획을 그리고 있다. 요즘 필요한 거는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녀보니까 잠깐 운전할 때는 잘 몰랐는데 장시간, 장거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2시간 이상, 예를 들어 광주고 좀 이렇게 장거리 갈 때 계속 이렇게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다른 분은 악셀을 계속 밟고 있으니까 발에 쥐가 나고, 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계속 똑같은 작동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쥐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쉽게 쥐가 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있어가지고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고. 장애인 자가운전의 대중화를 위해 달려온 시간. 하지만 장애인이 자유롭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첫 번째는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에 따라 맞는 특수 보조 장치를 준비해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연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법과 제도를 바꿔서 그런 사람도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면허를 내주도록 하는, 두 가지 문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두 가지가 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장애인이 운전을 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자가운전 희망자와 함께 국립재활원을 찾았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운전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운전이 가능한지 그걸 알아보려고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시행되는 건 시뮬레이션 검사. 이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 능력 평가와 함께 운전 시 어떤 보조 장치가 필요한가에 대해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98점이 나오신 거면 굉장히 좋은 그 운전 능력 기술을 갖고 계시는 결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상의 도로주행 검사에서는 합격점에 해당하신 거고요. 합격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재활훈련과를 보내서 실제로 나가셔서 실제 도로주행에서 얼마나 잘 하실 수 있는지 검사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가 지금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악셀을 못 밟아서 이제 운전이 안 됐었는데 왼발로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이제 운전을 이제 할 수 있는 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한 기억력, 판단력, 주의력 등 운전에 필요한 인지 능력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평가 항목 중 하나다.
특히 뇌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안전운전에 제한을 주지 않는지 여부가 큰 평가 기준이다. 저는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진찰하기 때문에 주로 뇌병변 환자분들의 인지 능력이 정말 운전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이나 어떤 주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지, 또 반응 시간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을 하실 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보조장치가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운전자에게 맞는 개인형 자동차 개조가 시작된다. 이때 차량 선택에서부터 그 외에 필요한 보조장치의 선택 여부는 상담을 통해 본인이 결정하게 되며, 개조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다. 네, 이분은 검사 결과 우측 편마비이셔서 이제 우측 손하고 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보조기구를 장착하고요. 우측 다리로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그 장치는 엑셀레이터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측 다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측 다리로 할 수 있게 그 엑셀레이터를 보조해주는 장치를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한쪽 손으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핸들 보조 장치인 핸들봉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차량 개조가 끝난 후에는 개조된 차에 적응하기 위한 자동차 운전 훈련이 이어진다. 운전 교육을 통해 개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가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그냥 지금은 그렇게 뭐 특별하게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예전이랑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경증장애인에게는 비교적 간단했던 차량 개조.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 평생 운전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뇌병변 장애인 모경훈 씨가 운전대 앞에 앉았다. 수없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통보받았던 경훈 씨. 그가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건 중증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장치 개발이 부족했던 것이 바로 경훈 씨의 운전 가능성과 기회마저 박탈해버린 것이다. 힘드네요. 발로 하는 게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갖고, 예, 덥네요, 무지. 지금은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잡을 봉이 없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의 운전은 타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발도 저조해졌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장애인 차량과 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보조장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이 안타깝죠, 저는. 제가 운전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저의 또 이 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전을 좀 해보고 싶겠다. 뭐 언젠가는 내가 꼭 해봐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어떤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보조 기구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지도 못하는 거죠. 기회마저 어떤 여러 가지 거를 한번 해보고 훈련해보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회마저 가실 수 없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죠. 차량 개조의 문제는 단순히 개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낮은 수요는 다시 개발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는 근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외국에 개발된 제품을 수입하더라도 수입해서 성능 인증을 받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제품이 들어와도 보통 중증장애인이 쓸 수 있는 운전개조 장치는 한 1억 정도
최소 1억 정도 하고요. 그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지는 않아서 현재 개발도 되지 않고 수입도 되지 않고 유통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열렸던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의 한 전시장. 여기서 우리는 장애인 차량 개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었다. 유난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복지차. 중증 장애인도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해서 운전까지 혼자 할 수 있도록 개조됐으며 개별적 보조장치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보급을 위해 다른 차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 중소기업의 개발, 차량의 보급이 하나로 뭉쳐 힘을 발휘한 좋은 예가 되는 것이다. 장애 특성에 맞게끔 개조하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부담 없이 개조를 해서 편안하게 활동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돼서 좀 더 장애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개인적으로 안 와서 다 알아서 하라는 거는 사실 좀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분들에 맞는 걸 최대한 수용을 해드려요. 즉 다시 말해서 맞춤형 차를 만들어준다고 봐야 되죠. 근데 제일 지금 원하는 게 이제 운전장치들이 자기 그 장애에 따라서 최적화하는 장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분들의 꿈이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무관심 속에서 운전을 감당해 가고 있다. 장애인들의 필요를 듣고 귀를 열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은 멀지 않을 것이다. 그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이제 기능상 비장애인들보다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위 분들이 저를 보고 되게 운전을 아주 잘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차분하게 운전을 한다고, 되게 안정적으로 한다고. 예. 그래서 그런 편견 같은 거는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이 면허를 따서 또 운전을 한다는 거. 네. 아, 이건 뭐 산 넘어 산이고 아주 참. 그 한 장애인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번 뭐 죽기 전에 꼭 운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네. 그럴 기회조차가 없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오늘 이런 내용들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 또 장애인 운전장치 제작 전문가시죠. 고용성 씨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용성 씨는 오랫동안 이렇게 자동차, 그러니까 장애인 자동차 보조기구를 이렇게 개조를 하고 그런 일에 종사를 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운전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간간히 보입니다만. 제가 처음 이렇게 그 운전했을 때는 30년도 훨씬 더 됐는데 네. 그때는 진짜 저같이 운전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국내에서 그러니까 오토매틱이라고 하니까 노클러치 차를 생산 안 할 때였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참 힘들었죠. 그럼 고용성 씨는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 자동차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운전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장애인이 운전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외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뉴스 같은 해외 토픽으로만 봤었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자동차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려고 키를 돌렸는데 네. 차가 막 덜컹덜컹 시동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일단 기아를 넣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아가 세루가 돌면서 차가 가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죠. 발로 밟지 않았는데 차가 저기 갔으면 손으로도 조작하면 차를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서 오토매틱 차도 아닌데다가 이렇게 쇠막대기를 많이 달아서 3개 달아서 클러치 누르고 1단 누르고 이렇게 좀 클러치를 빨리 뛰면 시동이 꺼지고 조금 늦게 뛰면 차가 서서히 스타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핸들을 살짝 놨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클러치를 빨리 뛰어도 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운전하는 건 문제가 없이 오토매틱이 아닌데도 잘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면허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겠다.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고영성 씨가 그렇게 운전에 대한 그런 뭐랄까 강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그 장애인 보조 장치로 인해서 운전할 수 있는데 근데 고영성 씨가 무면허로 8번이나 입건 당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네요. 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다. 그래요. 이런 편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관련 운전면허 관련 제도가 일반인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네. 장애인의 이런 배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료에도 보다시피 경증 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지만 중증 장애인, 뭐 뇌병변이나 아니면은 근육 위축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충분히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운전하게 되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 자료 나온 거 보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새 기술 발전이 많이 돼 있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이 2, 3년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전기 전자나 각종 센서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보조 장치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회로나 아니면 컨트롤 시스템 같은 거 충분히 우리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국산화시킬 수가 있고 운전할 때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보다 더 잘하는 분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얼마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느냐 또 관련 장치를 얼마큼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편견, 그래서 장애인들은 운전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인식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나한테 맞는 차가 없다면 실기시험을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힘들 거고, 또 어렵게 면허를 땄어도 차가 없으면은 꼭 무용지물인 셈이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 말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전자산업이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식으로 다 이렇게 뭐 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좀 아직도 좀 미지근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런 데서는 좀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지났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30년을 했는데도 요거밖에 발전을 못 시켰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좀 전문하시는 분야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하면은 지금 있는 거에 몇 배 더 좋은 제품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동차 기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친환경 자동차 같은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모터나 컨트롤러 이런 시스템은 장애인 보조 장치를 쓰기에는 굉장히 활성화하기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정부에서 법적인 부분들, 또 면허증 제도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즉 국민들, 또 산학연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자동차 메이커, 수익 모델은 안 되지만은요, 중소기업에 맡기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업 윤리라는 측면, 또 배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메이커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장애인 자가 운전이 삶을 개척하는 데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장애인 운전하는 모습이, 장애인 운전을 하면서 사회활동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은 모습이 아닐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필수 교수 그리고 고용성 씨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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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 더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